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강력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인데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김대중 대통령님 사저가 매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생각을 좀 해보고 매각이 되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 사저를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매각을 했나봐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희호 여사님 위원장에 박원순 시장님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나보네요. 박원순 시장님과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서울시에 실현 과정을 이야기를 하시고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다면 무난하게 문화재 등록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되고 결국은 상속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안담하네요. 안담하고 저는 항상 김대중 대통령 정신, 운동하는 양심 항상 이야기했는데 우리 민주주의를 어쩌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에 딱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우리들의 양심 말문이 바뀔 정도로 장담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 굉장히 담담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일단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오셨을까 참담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것을 민주당에서 70년 역사에 끝난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 사절을 매각까지 가는 거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된 도리에서도 굉장히 가슴 아플 거예요. 너무 법률적 문제가 이번에 오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끝내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사절을 매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로 돌아가보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고 못했고 다 떠났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거다. 아마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정권을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정말 진영이 다르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운동이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존재하나요? 현실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삼 대통령의 3당 합당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지금 국민의힘당이 전신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뭐예요? 그럼 김정삼 대통령 그러면 김정삼 대통령은 또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정말 민주화운동은 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민주주의에서 여러분들 그만큼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희생, 김정삼 대통령님의 희생이 확실히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삼 대통령 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외면할 수가 없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 민주화의 정신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 국민의힘당이냐? 보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과 이효 여사님 간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이어받아서 오세훈 시장도 진짜 자문하는 거죠. 서울시가 나서서 저것을 반드시 문화재 재건해서 근대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전시관이라든지도 아니면 또 부대 시설도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겪었던 역사를 또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후세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알려주는 또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 아닙니까? 정말 민주주의 역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서울시가 등한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고 민주주의를 팔지도 말고 민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란 말을 하시는데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나서서 반드시 문화재 등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 과거의 아픈 역사, 군사 독재 정치로부터 저항하셨던 그 대통령님의 정신과 그 대통령님의 공간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지켜서 가야 되는 것이 현 정권의 책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기들은 남부동 전투 현장 7곡입니다 여러분. 7곡에 가면 여러분 트루먼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일날 가서 이승만 동상 철거, 트루먼 동상 철거 그것을 부르짖고 같이 방송하면서 목소리를 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박정희 동상 대구 뭐 동대구역 앞에 세우겠다. 그리고 뭐 7곡에는 남부동 전투 그 현장에는 그 6.25 전쟁 영웅이라면서 백선엽 장군 동상도 건립했고 우리나라 트루먼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트루먼 동상을 갖고 건립했고 대한민국에 진짜 발도되지 않는 이승만 대통령을 동상을 건립을 그렇게 기리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셨던 정말로 우리들의 아픈 역사의 산증인이신데 어떻게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을 이렇게 국가가 신경 쓰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 그런 것들은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은 잘 챙겨가면서 이게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이 발도되지
일이 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멋지게 말씀드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와서 이제 뭐 닥쳤던 게 정치다 보다 뭐 이런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항상 김대중 대통령이 컨벤션 센터 광주 가서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먹고 정치 대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이건 진짜 더불어민주당의 큰 실수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남탓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 자식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분인데 완전히 울먹하시더라고요. 울먹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하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다 떠났어요. 정치에 지금 너무 참담해서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등한시에 오셨는지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민주당의 문제만큼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당의 문제만 우리가 대할 것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민주진보 진영 저를 비롯한 누구나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다. 한마디로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저도 뭐 감담하신 분이니까 본사 독재 정치 이후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정부한 정권과 본사 독재 정치와 맞서서 싸워서 지켜내었던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상당 합당에도 불하지 않고 그게 같이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지켜내었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에서 당연히 지금 벌어진 일이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그걸 내어놓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셔서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 자체에서 사과하셔야 돼요. 민주진보 진영에 정말 사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못입니까? 이재명 뭐 당 대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이게 아니면 어쨌든 당 대표로서 현 또 대표로 나와 계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함께 노력해 오신 분들 진짜 민주주의 5.18 광주에 희생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되었던 대한민국 정말 많잖아요. 단일 열사와 박종철 열사 운동가 또한 대한민국 노동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많은 모든 분들이 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재하에서도 학원에서 그렇게 운동해 오시고 희생되었던 분들 이게 무슨 면목으로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누구나가 마찬가지겠으나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정신만 팔아먹었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진경을 안 쓴다는 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미디어는 어떻게 뉴스를 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이제 나서서 이제 뭐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제 막 그래 하는데 이런 세계의 부러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김대중 정책을 홍수롭고 재수롭게 살아요. 지금 이 민주당이 현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입니다. 동교동 사전 매각의 논란인데 정치권은 사저가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 한 통 없었다. 여러분 정치권은 사저가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았다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통 없었다잖아요. C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난 2일 동교동 사저가 매각된 서울시하고 사저를 2년만으로 만들도록 박원순 전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다. 그 유언장도 남기시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챙겼어요. 그럼에도 이게 결국은 참석됐고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유언장 내용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확인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이게 김전 의원의 주장인데 이후에 이 김전 의원이 사저가 상속되고 17억가량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누어서 내겠다고 약속하자 국세청이 이걸 건조당을 걸어버린 거예요. 건조당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 이 사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바람 지은 지 50년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조당이 걸린 부동산은 손댈 수 없다는 서울시에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제가 민주당이 뭐 하는 거냐고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것을 막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동교동 일과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없다. 지난 봄에 알고 계셨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저는 좀 어리둥절할 뿐이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날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백이성 재단 총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과 저를 포함한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박지원 의원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자신의 경제세를 사저 해소에 내놓겠다는 충심 어린 결단을 내려주셨다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어. 자 지금 와서 전재산을 내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로 가야지. 김홍걸 의원께서 사저 문화재 지정 시도를 몇 번이나 했음에도 이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민주당 자체에서도 다른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이것을 지키고 문화재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입 다물죠. 민주당에서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유튜브들도 이런 거 절대 얘기 안 할 걸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죠. 이게 민주진보 진영이라를 부르짖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목소리 높여서 계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반성해 민주당 직격탑이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도면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라. 민주당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동교동 사도가 37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보복했어. 노무르던 인연을 얻고 10년의 가택이었고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흔적이 담겨있는 것이다. 상속세 7억 때문에 이게 내가 상업적 목적으로 팔아넘겼다. 이런 이 가오라고 지적했는데 사적 가오를 루아지금 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라면 앞으로 나가시겠다면 민주당의 당 대표시라면 한마디 하셔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입장은 어떠신지 상담하시고 가슴 아프다 하시겠지. 그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 했냐 말이야 이거를. 이병훈 전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핵심 유산이 사라지기 유기의체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내 궁금합니다. 물 만난 듯이라 보통 여기고 하는 것 같고 사저 매각 김대중 재단 충격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한번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낙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매 나서갔더라. 당신은 뭐 했냐고. 당신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개해서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당대표까지 다 한 분 아니냐고. 당신은 뭐 했냐 이거야. 이낙연 당신은 입이 10개라도 나서서 자격이 없자. 이낙연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어. 이낙연이 나서서 지가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에 또 흥분돼. 여러분 이낙연은 여기에서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낙연 뭐 했냐 이거요. 이낙연 또요 여기에 나설 자격이 없다. 이낙연 또 머리를 땅에다 박고 머리를 풀고 쓴골 대제해야 될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민주당하고 관계되었던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부터 이거 민주당에서 몸담았던 사람들 그 누구라도 정치권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사죄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민주주의를 멸망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거기에 관련자들 이낙연부터 똑같습니다. 진짜 개탄스러운 겁니다. 김대중 정신과 업적을 개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잡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단은 이승만 대통령 가오, 박정희 대통령 가오, 최규하 대통령 가오, 이미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막론한 정치권은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정부라도 반드시 나서야 돼요. 트럼프, 이승만, 백선엽, 박정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정희, 이승만, 최규하, 가옥들은 전부 문화재 지정을 하고 이제 와서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은 다 이렇습니다. 저거는 지금까지 뭐 했냐. 민주당 새로운 미래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좋겠지. 새로운 미래도 똑같은 인간들이고요.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 잘못을 지금 이낙연은 이것을 정치적 이용을 하지 마라. 이낙연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용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제가 보니까 하는 짓이 이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로 쓰면 됩니까? 제가 민주당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도 김대중 대통령 때 모든 것을 다 거쳤던 사람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고 여지껏 문제를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해서는 벌써 했어야지. 이제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이걸 써먹고 있는 이낙연. 하여튼 이낙연이야말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지 진정으로 이거 완전히 본질은 절대 이 사람은 본질은 안 지킨다. 이낙연이야말로 정치판에서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떠나야 된다. 정치에서 완전히 손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문화재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과 반드시 해야 된다. 입장 표명도 해야 된다. 할 거는 하시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한번 나타내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사과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당 대표 전국 유력 대표로서 전직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도 현 유력 후보로서도 그리고 아니면 박찬대 원내대표 개인이 아닌 대표로 민주당의 입장과 민주선언을 들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드리는 분들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고 열망했던 대한민국 민주세력 민주진보 진영의 일체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 정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문화재 대정을 위해 노력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만 해야 되니까 다 목적이 적지 않아요. 비방하려고 이걸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제가 방송을 했다면 저 또한 이낙연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해드릴까요? 민주당 공격이 아니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늦은 것을 민주당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부터 주식에서 또 최고위원들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 전부 민주당에서 먼저 지키시고 민주당에서 먼저 요구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 대표로 사과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문화재 재정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동교동 사저가 있는 특히 마포 정청래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청래 의원도 할 말 없으시죠? 정청래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동교동이 어딥니까? 마포을 아닙니까? 동교동 사저가 있는 마포을 아니에요. 지역구가 정청래 의원이시잖아.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시기 바라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같이 민주당의 DNA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할 만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약점으로 평가되는 정통성을 두고 차별을 개할 것이라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는 공격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하지 마시고 정쟁의
공을 쓰지 마시고 당장 멈추시라. 그리고 이낙연도 새로운 미래도 그런 방식을 옳지 않다. 어찌되었든 문제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함께 본인들도 속감을 나타내 본인들도 사과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사정 내각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를 지키시려면 민주당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한 말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눈물은 함께하고 불복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